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샤갈에 이어서 그 달리의 작품을 분석을 해보겠는데, 이제 마로니의 북수에서 나오는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 달리 무의식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또 다른 걸 참고할 거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뭐 미술에 대한 문외한이고 또 뭐 달리 또 초현실주의자들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요. 그동안에 나왔던 그 책들 또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는 거고, 또 이제 특히 달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신분석적인, 달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융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는 많이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적인 마인드로 달리를 보니까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달리가 정신분석에 매료되어 있고 정신분석적인 주제를 작품 속에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은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정신분석을 뛰어넘고 또 정신분석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달리의 작품이 새롭게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달리가 달리보였다. 본인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작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은 분명히 자기는 정신분석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걸 넘어서 있고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들을 작품 속에서 다 보겠는데, 이제 이태구 선생님이 이제 워낙 잘해 주셨고 설명을, 또 배경 설명, 또 각 시기별로 그 작품들을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융의 관점에서, 저는 사실은 융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융도 많이 몰라요. 또 달리도 잘 모르지만 내가 느낀 점, 또 경험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뭐 이것이 뭐 반드시 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확실히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융학파에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차례를 보시면 이 차례 나누는 걸 굉장히 잘 나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끝없는 호기심, 대부분 화가들이든 누구든 간에 되게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가족은 자기가 태어났던 요람이고 자기가 성장했던 기본 배경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가족에 대한 노출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에서도 제일 먼저 가족 문제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어쩌면은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건데 그 가족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끝없는 호기심의 첫 단락을 나는 이제 영웅의 과정으로, 만약에 영웅의 여정에서 보면은 그 과정으로 본다면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탄생의 과정에, 탄생에서 성장할 때까지, 그렇죠? 이 과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초현실주의 시대가 나왔잖아. 이것은 분리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기존의 그 고전주의, 그리고 이제 인상파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또 인상파로부터 떠나고 또 파리로 가면서부터 또 초현실주의를 만나는 이런 관점은 기존 세계와 또 어린 시절과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아비다 돌라스라고, 어찌 돈에 환장한 인간이라는 의미로 이제 타이틀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이것을 세속화라는 제목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생, 두 번째는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세속화예요.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어쩌면은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환상 세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세속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속화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신비주의의 나날이 이제 네 번째로 오잖아요. 이게 성화라는 거, 성화. 소위 세속화의 과정을 걸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나름대로 걷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작품이라든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프로이트를 넘어서는 이제 경계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죽음. 이렇게 단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달리를 어찌 보면은 그 영의 여정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탄생, 분리, 그 다음에 세속화, 그 다음에 성화. 이 성화는 거룩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의 세계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자궁에서부터 나왔다가 다시 자궁으로 그 회귀하는 이런 여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그 이제 작품을 보기 전에 전반적인 과정을 본다면 끝없는 호기심에 나타나는 1단계는 인상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술계 우산 보호막에서부터 이제 탈출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가족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유모에 대한 그림은 전면을 그려요. 그런데 동생 애나 마리아는 전부 뒷모습을 그리죠. 그래서 이제 왜 달리는 여인을 그릴 때 뒷모습을 그리는가. 저한테는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도 전부 앞모습을, 물론 뒷모습도 있지만 앞모습을 주로 많이 그린단 말이죠. 갈라도. 그죠?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은 거의 뒷모습만 그려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전면을 그려요. 응? 주로 이제 전면을 그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여성에 대한 달리만의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달리에게 있어서 숨겨진 아니마, 어찌 보면은 본인이 직면할 수 없는 그 아니마상이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듭니다. 또 아직 그 노출되지 않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영혼을 그 여동생의 뒷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난 거는요, 그 이제 달리가 만났던 그 갈라, 영원한 여성이죠. 그 갈라가 10살 위에요. 10살이나 더 먹었는데 그 엄마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좀 계속 그 달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다른 자료에서 달리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잘 없어요. 그쵸? 잘 안 나오죠. 달리 생애에서. 왜 그럴까요? 굉장히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왜 달리 엄마 얘기가 없을까? 아버지 얘기는 좀 있고 초상화도 있는데 엄마 얘기가 없고.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달리의 엄마가 달리가 17살 때 죽죠. 그래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달리 엄마가 죽으니까 그 엄마의 여동생인 이모랑 또 재혼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죽으면 그들 이제 동생을 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형사치수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이제 형수랑 결혼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 재산가였잖아요. 부호였고, 굉장히 또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유주의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추론을 해본다면, 아마 그 엄마와 이모, 또 아버지 사이의 삼각관계가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냐면, 그 여동생하고 결혼을 한 것이 그 당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응?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마 그 사이에서 이모에 대한 얘기, 결혼했다라는 말만 있지 없고요. 또 엄마에 대한 얘기도 없고, 어쩌면 그 엄마가 병약했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리는 그 엄마를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었고, 그 영원한 엄마가 이제 갈라가 이제 그 역할을 계속 해준 거죠. 정말 어찌 보면은 그 형체 없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헤맨 그 달리 같기도 해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엄마의 부재는 사실은 그 아들에게는 많은 그 영향을 줘요. 엄마의 부재라고 하는 거는 모성의 부재고 여성성의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쩌면 현실적인 여성이라기보다는 환상적이고 그 상상적인 여성이 지배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어쩌면은 갈라하고 정말 자기는 그 갈라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환상적인 여신을 섬기고 사는 이제 이런 관점이지 정말 평범한 이런 결혼 생활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달리가 상대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 그리고 양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게 바로 엄마 이미지의 부재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초현실주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갈라하고 만나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갈라하고 만나는 것은 최대의 행복이었지만 최대의 또 어쩌면 불행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거세당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남자의 그 어쩌면은 그 성기가 잘려 나가는 남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열등감으로도 작용했는데 바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나르시시즘으로 나타난 거죠. 나르시소스 그 신화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자기애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역설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현실주의 시대는 철저하게 어쩌면은 그 환상의 세계로 갔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어쩌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미국의 실용주의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달리에게. 그래서 어떤 이제 환상과 현실적인 실용주의가 결합되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은 이제 그 환상과 현실의 조화? 어쩌면 만남?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세속화의 과정이다. 이 세속화는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그 현실을 경험하는 이제 과정으로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달리만큼 이렇게 뭐 거의 모든 뭐 자기 작품 세계를 뭐 실용적으로 가구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뭐 이렇게 모든 것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상 세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어떤 그런 창조적인 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은 어떤 그 개인 심리에서 머문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영원한 소위 보편성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 결국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원자핵 물리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자핵 물리학은 양자역학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단순히 과학주의로 가지 않아요. 어떤 과학을 통한 신비적인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예수가 어떤 우주의 그 자궁에서 탄생하는 그림이 뒤에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양자역학적인 그런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의 나날은 이제 어쩌면 이제 성화의 이제 과정이고요. 그 성화에서 성적 주제가 후퇴합니다. 상당히 이제 성화의 과정에 가면 성적인 주제가 후퇴하고 또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또 전쟁으로 어떤 상처가 승화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환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만나면서 어쩌면 이제 승화의 단계로 신비의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은 어쩌면은 프로이트의 개인주의, 어쩌면은 개인 경험적인 심리에서 우주의 보편적인 인간 정신으로 가기 시작한 걸로 보여져요. 어쩌면은 어떤 개인의 어떤 정신 세계에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정신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굳이 뭐 융의 뭐 심리학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그 개인적인 것에서는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거는 전체가 아니죠. 항상 부분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의 세계를 경험하고 보아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달리의 생애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가족과 카탈루냐, 그래서 그 카탈루냐라고 하는 그 지중해 해변, 그것이 이제 그 달리의 작품의 주제를 거의 이루고 있어요. 바위라든가 뭐 해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괴한 그 어떤 풍경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제 작품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버지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 아버지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인상파적인 이제 그 고고 작품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인상파의 그 이제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이제 가운데 왼쪽에는 이제 루치아의 초상이 있는데 이제 유모죠. 전면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요, 누이의 초상과 엇갈리게 놓인 피카소적인 인물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옆에 누이하고 반대로 이제 굉장히 얼른 보면요, 양성구유적인 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이제 돌려서 한번 또 보죠. 자, 뒤로 돌려서 쭉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들죠?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처럼 보이죠. 너무 재밌어요. 이것이 남자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달리가 실제로 엄마 방에 들어가서 엄마 화장품으로 이제 여자처럼 분장하고 그런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의 짝처럼 이 그림에서는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동생의 이제 초상화에 어쩌면은 자신과 동생이 이렇게 연합해서 만나는, 이게 바로 그 연금술적인 그 어떤 그 왕과 왕비의 만남, 그리고 해와 달의 만남의 주제로 가요. 그런데 달리의 그 여러 작품에서 보면은 연금술적인 주제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혼돈 속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거나 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요. 연금술적인 주제가. 어쩌면 연금술적인 주제가 차분하고 정리된 상황으로 전개된다기보다는 혼돈과 미분화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융의 이제 관점에서 본 거죠. 여기 보면은 달리의 초상화 보면은 어때요? 여성처럼 이제 그 입술에 립스틱도 하고요. 거의 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본인이 그렸는데, 어머니의 그 화장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기가 분장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첫 번째 전시회가 이제 열리죠. 1925년 1월 14일에서 27일까지. 이때 전시된 작품 중에 돌아앉은 소녀와 창가의 인물이 나오죠. 그죠? 자, 이 두 인물을 한번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돌아앉은 소녀가 이제 동생 에나 마리아죠. 뒷모습 있고, 여 뒤에 이제 배경이 있죠. 풍경. 거의 같은 갈색 톤이에요. 갈색 톤이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시골적인 풍경 느낌?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이면서, 땅의 여인처럼 느껴져요. 땅의 여인. 그렇죠. 땅의 여인. 대지의 여인.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이제 정말 환상적인 이제 창가의 여인이 있죠. 그죠? 이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톤이 어떤 색상이죠? 이게 흰색 빛깔이 나는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인데 아주 얇은 청색 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흰색과 청색은 주로
그 여성의 순결함과 고귀함, 그리고 마리아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신성한 색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톨릭 우리가 성당에 가면은 그 마리아상 보면은 이제 푸른 그 등으로 쭉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여성의 그 거룩함, 종교적인 색상이에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태구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설명을 잘해줬어요. 가운데 정 가운데 또 배도 있고요. 그죠? 참 이 배가 정말 어쩌면은 정말 내면에 있는 자아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배가 거의 중심에서 완전한 중심은 아니지만 거의 대각선에 중심이 있고, 이 창이 결국은 이제 창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치 저 멀리 있는 게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의 세계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 멀리 있는 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닌 또 다른 세계죠. 자, 이 두 어떤 여성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달리 안에 있는 아니마의 두 단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융은 그 아니마의 4단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브의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모성적 아니마죠. 그 다음에 헬렌은 유혹하는 이제 아니마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스러운 아니마가 마리아.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지혜로운 아니마, 소피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뒤돌아 있는 아니마가 어쩌면은 이브나 헬렌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뒤에서 굉장히 정숙하고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혹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브와 헬렌 단계에 있는 아니마라면, 여기 이제 창가에 있는 이 이제 소녀상은 3번째 단계인 그 마리아 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달리가 추구했던 아마 여인상일 겁니다. 그 여인상 대신에 갈라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를 끊임없이 이 두 여인상에 어쩌면은 이제 대치시키죠. 근데 이제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두 대비를 통해서 이제 못다 이룬 꿈을 갈라를 통해서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제 파리에서 이제 달리를 보면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초현실 시대로 이제 일단 넘어가 보죠. 초현실주의 시대의 2번째 단계로 일단 넘어가서 이제 가족의 분위기, 또 동생, 또 아버지의 어떤 그림에서 이제 초현실주의로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는데, 이 그림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여기서 4가지의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4개의 그림을 보면, 하나는 음산한 유희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폴 엘리아리의 초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마스터베이터, 자위주의, 이제 좌위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욕망의 수수께끼. 이게 거의 같은 주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비슷한 주제에서 변화들이 있었느냐, 이걸 볼 때 이제 어떤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달리의 작품 속에서. 자, 처음에 나온 작품이 뭐죠? 음산한 유희죠. 1929년도에 음산한 유희 1929년도에 있는데, 볼까요?
자, 이 음산한 유의에서 보면은 우선 눈에 띄는 게 뭐죠? 이게 지금 그 동상처럼 동상처럼 서 있는 곳에 오른쪽 손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동상 옆에 있는 이제 그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이 뭐 하고 있어요? 한가슴을 듣기는 있는데 성기를 또 예. 자,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크게 확대한 건데 지금 손을 한쪽 들고 있고 한쪽은 성기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자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위를 결국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한 그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성적인 그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자위라고 하는 것은 그 셀프 피딩이에요. 셀프 프로듀싱.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생산해내는 이런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성구유적인 온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은 그 성이 있기 이전 단계에서의 온전함의 사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친상간도 마찬가지예요. 근친상간도 상당히 그 원래성, 원초성, 그리고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그 순수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융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친상간 자체가 어떤 성적인 욕망보다는 근원적인 순수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자가 있고요. 그죠? 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둥켜 서 있는데 남자의 바지에 막 피가 묻어 있고 오물이 막 묻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어쩌면은 그 거세당한 남성, 또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그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그런 표시,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드시 어떤 그 자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신화적인 것에서 보면은 크로노스에 의해서 보면 우라누스의 그 이제 성기가 잘려져 가지고 이제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품이 생긴데 거기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탄생을 하죠. 어쩌면은 자가수정을 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도 가끔 나와요. 자가수정하는 경우. 그 동물이나 식물 안에 남수가 같이 있는 것이 있고요. 특히 도마뱀 같은 어떤 경우는요, 기온에 따라서, 외부 온도에 따라서 암컷이 수컷이 된대요. 그리고 그 다른 이성이 없이 스스로 번식할 수 있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암컷만 있으면은 이제 암컷이 이제 자체 내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또 암컷이 여러 개 있으면 또 수컷으로 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자연 현상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가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를 먹이고 스스로를 온전해지고자 하는 우로보로스적인 이제 그런 그 영원성 그리고 창조성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있는 손은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는 자위를 위한 손이라기보다는 소위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한 창조의 손일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되게 이제 손이 그 창조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은 이제 볼 필요도 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그 다음 그림에서는요, 어떤 거죠? 예, 폴 엘리아르의 초상이 나와요. 폴 엘리아르가 이제 그 한 9살 더 먹었어요. 달리보다는. 그러나 거의 이제 동료처럼 이제 초현실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유럽의 정말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갈라의 남편이었는데, 이제 전 남편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같이 여행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다가, 결국 그 달리가 이제 갈라하고 이제 그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폴 엘리아르의 초상화를 그릴 정도면 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는 대단히 깊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찌 보면은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죠. 그 손이 있고, 거기 이제 오른쪽 어깨에도 손이 있어요, 손. 굉장히 손이 그 성적으로 이제 자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창조적인 손, 우로보로스적인 손, 이제 이런 그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그 곤충들, 아주 그 혐오스러워 하는 그 이제 이물질, 그리고 이제 남자의 밑에 여성이 있죠. 얼굴 밑에. 그렇죠. 그 폴 엘리아르 밑에서 그 여성처럼 보이죠. 이 여성이 나는 그 갈라처럼 느껴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그 옆에 있는 이거 이제 보십시오. 사자하고 또 이제 사자는 어쩌면은 남성상이라면 그 옆에 여성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두 그림이 사자와 여성상, 태양과 달의 상징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폴 엘리아르와 그 밑에 목에서 이제 위에를 빠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여성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난 거죠. 이것은 이제 굉장히 동물적인 상으로 나타났다면 이것이 좀 더 분화돼서 나타난 게 인간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폴 엘리아르가 이 여성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아니면 이 여성이 폴 엘리아르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 여성이 엘리아르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갈라는 그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상태일 거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던 게 그 끊임없이 그 최고 가는 지성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철학자들이라든가 그죠? 뭐 이제 이렇게 뭐 시인이라든가 그렇죠? 이 예술가 이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빠져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달리가 아니마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갈라가 아니무스에 사로잡혔고 바로 그 아니무스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달리였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 폴 엘리아르의 그림 이제 초상화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 머리와 어쩌면 미소 짓는 여인의 여기에서 보면은 사자 머리가 해라면 미소 짓는 여인은 달이고 연금술의 주제가 나타났는데 아직은 그 연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두 원재료가 있잖아요. 유황과 수은이 있는데 그 유황 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연소돼야 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연소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성의 지성을 갈망하는 여성, 즉 아니무스에 의해서 삼켜지는 여성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첫 그림에서는 그 음산한 유희 그림에서는 아주 그 원초적인 그 성적인 욕망, 그리고 자위, 그리고 어떤 이제 뭐 거세를 상징하는 피 묻은 팬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그 외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이 보다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그 갈라하고 또 폴 엘리아르하고 사이 속에서 그 이제 자신의 그 심리 묘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뭐죠? 거대한 이제 그 마스터베이터가 나오죠. 거대한 마스터베이터라고 이 책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위대한, the great, 그랑, 이제 프랑스로는 그랑으로 나오잖아요. 그 위대한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 이
이 이제 세 번째 이 작품 이것하고 그다음에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있는 그 욕망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세 번째고 이것은 네 번째 작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 세 번째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이 전체 그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형상이죠? 말의 형상이잖아요. 주로 그 이제 시계가 걸쳐서 이렇게 쭉 늘어떨어져 있는 것도 그 말의 형상으로 돼 있죠. 말. 그러니까 이제 말의 형상이고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이제 고향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바위 그 이렇게 예?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쩌면 이게 말이라면은 굉장히 모성적인 이미지예요. 그 모성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모성적인 이미지가 그 여성으로 나와 있죠. 응? 그래서 아까 에나 마리아의 첫 번째 그림처럼 어쩌면은 모성적인 그 이브와 헬렌적인 아니마가 여기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하는 여자가 그 남성의 페니스를 그 애무하는 이제 그 수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오럴 섹스의 주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요. 구강기 성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 전번 그림에서도 음산한 유의에서도 그 불결한 음식을 먹느냐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설물을 먹냐 항문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지에다가 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항문기 속력을 처리하지 못한 거죠. 굉장히 아주 초보적인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면은 아주 초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엄마하고의 아주 원초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굳이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혹은 것의 상징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 항문기적인 처음에는 구강기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항문기죠. 그러니까 구강기하고 항문기는 굉장히 그 오히려 구강기가 더 위험하죠. 사실은 위험한데 여기서는 항문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는 결국은 이제 구강으로 성욕을 채우는 구강기적인 성적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바위 머리가 또 있잖아요. 바위 머리. 여기 위에 그 바위 머리가 있는데 굉장히 억압적인 상황을 나타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고 강박적인 성향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구강기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성의 자궁으로의 그 퇴행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걸 암시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 두 남녀가 밑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데 멀리서 한 남자가 쳐다보고 있죠. 이것이 이제 어쩌면 이것이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들이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다고 만약에 상상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실제 엄마 아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상상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요. 자, 오케이.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는 장면을 살펴보면은요. 그 위에 있는 이제 그림이에요. 뭐죠? 욕망의 수수께끼예요. 이것과 비슷한 바위가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구멍이 있는 그런 해변가에 이제 그 나타나는데 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것에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하나에 써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마치 그 뭘 연상하죠? 벌집을 연상합니다. 벌집 하나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늘 그 달리가 즐겨 했던 그 서랍들, 서랍들을 연상하게 되죠. 그런 주제하고 만나요. 재미난 거는 구멍이 둘인데 하나는 이 안에 뭐가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비어 있죠. 이것도 나는 굉장히 그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구멍이 둘인데 하나는 차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물러나고 뒤로 이제 후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이죠? 이게 이제 사자머리를 한
그 그림이죠. 여기도 이제 물고기도 있고 또 이런 이제 사람 얼굴처럼 된 것들이 왼쪽으로 퇴행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말의 머리로 보이는 왼쪽 그 머리를 보시오. 땅에 처박고 있죠.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을 본 것은 어때요? 땅에 처박기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예, 그 위대한 그 자위자에 보면은 그 모성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그 모성은 바닥에 쓰러져서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모성의 죽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모성 컴플렉스가 달리에게 있다면 그 달리는 상당히 이 부분을 넘어서고 있다. 그 증거로 그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사자머리가 있죠. 그래서 그 사자머리가 태양이라면 이것은 그러니까 모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성이 살아나는 이 부성은 어쩌면 남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아버지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그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명한 그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이 있죠. 여기 이제 기억의 지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말이 옆에서 누워 있고 그 위에 뭡니까? 시계가 있고 또 시계가 걸쳐져 있고 책상 위에 걸쳐져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물렁물렁함의 형태론적 미학이다. 시계가 물렁물렁하게 어쩌면 이것이 뭐 그래서 나중에는 뭐 먹을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빵이라든가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잖아. 이거 구강기적인 이제 그런 이미지하고 이제 연관은 되는데요. 이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모성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계가 자체가 유연성을 의미하는데 시계는 굉장히 그 고정적이고 강박적이잖아요. 강박의 대표적인 상징이 시계 침 움직이는 거잖아요. 떡딱 떡딱. 응? 그러니까 그 강박적인 것을 유연하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고 바로 이 시계의 유연성은 여성의 유연함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는 굉장히 여성적인 의미로 그 달리에게서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나무 위에 이제 시계가 걸쳐져 있고 어찌 보면은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시계로 어떤 대극적인 그런 경우로 우리가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먹는 주제 달걀이잖아요. 달걀로 나타났는데 완전히 여성의 가슴, 얼굴, 어쩌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 거 보면은 이제 그 먹는 것과 성애적인 여성적인 것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면은 구강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걸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뭐 같아요? 빵이잖아. 먹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먹는 걸로 나타나는데 남근처럼 예, 거의 남근처럼 보이죠. 의인화된 빵, 카탈루나의 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또 늘어진 시계가 있고요. 결국은 늘어진 시계가 여성적인 그 이미지로 본다면 그 남근을 여성이 감싸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 갈라와 그 달리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궁에 여성의 감싸인 남근, 자궁으로 감싸인 남근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근의 상징은 바로 지식, 그 펜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잉크하고 펜으로 상징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마치 이 하얀 천으로 이렇게 한 게 마치 그 남성의 페니스의 귀두처럼 보이고 완전히 그 남성의 성기처럼 돼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구강기 속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달리의 이제 몇 번째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아비다 돌라스.
뭐 돈에 환장한 인간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어쩌면은 그 뭐 달리가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떤 자기의 초현실주의가 환상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달리의 희망으로 또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온 몸에 막 이렇게 그 서랍이 있는 것은 아까 누군가는 그 아마 여기서 수많은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서랍들이 그 자아의 방이라면 만약에 그 자아의 방이라면 방이 여러 개인 거예요. 자아가 약간 분열적인 성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이제 방들이 여러 개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방마다 이 방은 뭐하고 저 방은 뭐하고 그럴 때 되게 그것은 그 자아의 분열적인 그 성향을 보여준다고 융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나르시소스의 이제 변형이 이제 그 그림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에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가유명 시공 디스카버리 이 책에서 보면은 88쪽에 보면은 깨끗하고 신성한 몸을 가진 청년이 호수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에 반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그는 여기 있죠, 그 알을 든 손의 형태적 반향으로 부활한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나르시시즘에 의해서 자기애적인 성향 때문에 빠져 죽지만 결국은 이 알이 달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나르시시스의 변형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대충 이제 아까 설명들을 이제 한 것들이고, 바로 이제 이런 것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그 암울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검정과 흰색 계통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밑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접시가 있어요. 먹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강기적인, 그런 트라우마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그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제 연극과 발레 공연을 위한 의상과 무대 장식까지 계속하면서 이제 독특한 자기만의 현실 세계에 이제 적응을 하고 영향력을 이제 확대시키죠. 이때 이제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성류주의를 아는 벌에 의한 꿈 얘기가 나오죠. 아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형 형태가 나와요. 석류에서 물고기가 나오죠. 물고기에서 호랑이가 나오고, 호랑이에서 새끼가 나오고, 새끼가 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석류가 만약에 여성성이라면, 그렇죠? 이것이 여성성이 굉장히 야수성으로 해서 공격성으로 나타나 버려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어쩌면은 공격성으로 나타나 버리고 이것이 어떤 그 리비도가 변환이 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환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그 나르시시스적인 그런 것이 코끼리가 이제 승천하잖아. 어찌 보면 위에 있는 건데 그나마 현실에 이렇게 다리를 아주 가느다랗게 현실과 끈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이제 그 천상을 향한 환상적인 욕망이 있지만 그 현실 속에 뿌리를 두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가느다란 코끼리의 발이지만 강한 의지가 이제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꿈에도 이제 굉장히 그 다리가 아주 가늘게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쭉. 네, 성 안토니우스 유혹에도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원자핵 물리학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비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갈라를 이제 레다와 동일시하는 이런 그림,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제우스가, 그, 레다를 소위 간음하는 거잖아요. 변신해서. 달리가 갈라를 간음한 거고, 그것은 아들이 엄마와의 그 근친 상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엄마에 대한 성애적인 감정인 거죠. 실제 엄마랑 그런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모성에 대한 성애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상도 계속 이제 공중에 떠 있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그 비참한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기 보면은 이제 특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의 그리스도에 보면은 미소 짓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천상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굉장히 그 신비한,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 중심이 여가 있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그 신고존주의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뭐냐면은 초현실주의에서 다시 이제 밀레 쪽으로 향하는 것은 뭐냐면, 밀레가 초기 인상파 화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전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놓고 이제 그 동생에 대한 반감 때 동생한테 복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순결의 뿔에 의해서 자동 능욕당하는 젊은 처녀 뒷모습으로 나오죠. 동생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림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 해체당한 성,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성을 해체함으로써 그 성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시도도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는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그 마리아 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이런 창가에 있는 소녀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그 성스러운 그 성을 경험한다면, 오히려 이쪽은 그 해체된 성을 경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이제 그 갈라의 모습이 이제 뒷모습으로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어느 천재의 최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밀레라든가 이제 다른 화가들하고 이제 결합해서 하는 그림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뭐 그걸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